안녕하세요. BK입니다. 오늘은 소렌토를 보기 위해서 기아 전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모델은 소렌토 시그니처 그래비티 6인승 기본형 모델로 나와 있네요. 물론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쪽 그릴이 조금 다른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비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릴이 일자로 되어 있는 그릴을 보여주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소렌토라는 모델은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이에요. 이전에 뉴 소렌토 R도 제가 소유한 적이 있었는데요. 만족감이 굉장히 높은 차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조금 올라서 조금 근접하기 쉽지 않은 차량으로 변경이 된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앞모습이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요. 본넷 자체도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헤드라이트도 많이 변경이 됐어요. 가로로 있던 헤드라이트가 세로로 변경이 되면서 조금 더 넓어진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릴도 옆으로 더 넓어지면서 굉장히 커다란 차처럼 변경이 됐어요. 물론 작은 차는 아니지만요. 데이라이트의 형상도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변경이 되면서 굉장히 멋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데이라이트가 차체 끝에 있다 보니까 차량을 굉장히 넓게 보이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지시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방향지시등을 넣으면 주르륵 주르륵 흐르는 타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비상등은 이렇게 나오고요. LED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개의 빔으로 되어 있어요. 본네트 모양이 변경되면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이전보다 더 앞쪽으로 내려오면서 꺾여 있는 형태를 가지게 되어 있네요. 기아 엠블렘도 크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래쪽에서 앞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큰 느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양옆 아래쪽으로 안개등도 마련이 되어 있네요. 사이드 쪽으로 왔는데요.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모양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헤드라이트가 뒤로 쭉 뻗은 형태가 있어서 위쪽 부분은 조금 다른데 이 앞바퀴가 있는 쪽에서부터 뒤에까지는 모양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그래비티 모델이기 때문에 검은색 하이그로시가 많이 사용이 되어 있네요. 휠 같은 경우에도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휠은 18인치 휠인데요. 개인적으로 소렌토는 크롬 휠을 좋아하거든요. 크롬 휠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휀다에서 도어로 이어지는 이 장식 같은 경우에도 약간 변경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그래비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모델은 유광 은색에 무광 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이 모델은 블랙 유광에 블랙 무광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블랙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네요. 창 옆에 이렇게 테두리에도 블랙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모델은 은색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전에 여기가 이렇게 크롬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차량 색상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도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 검은색으로 나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꾸셔도 되겠죠. 그리고 도 아래쪽 이 부분 장식은 그대로 크롬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전 모델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뒷모습 쪽으로 왔습니다.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거의 동일한 것 같고요. 다만 램프의 형상만 조금 변경이 된 것 같아요. 램프 같은 경우에는 요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나눠지는 형태로 되어 있다가 이 윗부분을 이어줬어요. 그래서 램프가 나올 때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나오게 되어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미등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끝에 쪽으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고요. 방향 지시등은 이런 형태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전 모델의 후미등도 그게 더 이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하단부 쪽 스키드 플레이트 이 부분도 약간 검은색으로 변경이 되어 있네요. 트렁크가 열리는 느낌은 굉장히 좋고요. 속도도 딱 적당한 속도로 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사이드에 보시면 이런 식의 튜브 같은 게 있어요. 문이 닫히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센서로 알고 있거든요. 잘 동작하네요. 이 부분에 뭔가 닿으면 다시 열리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자, 트렁크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6인승 차량이다 보니까 뒤에 3열까지 이렇게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래서 3열을 접게 되면 이 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넓죠. 그리고 5인승 시트를 하시게 되면 이 뒷부분이 다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경이 돼요. 그리고 5인승 같은 경우에 이 아래쪽으로 스토리지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트렁크 바로 앞쪽에 이 부분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 부분에도 스토리지 공간이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배터리가 들어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낭비되는 공간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 부분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열 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버튼들이 있는데요. 공조 장치도 마련이 되어 있고 USB-C 충전 단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버튼이 2개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열을 접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2열이 접히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부드럽게 접히는 건 아니지만 빠르게 접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기능은 없네요. 자, 2열까지 접으면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박도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이네요. 굉장히 넓거든요. 차박을 원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운전석 쪽으로 왔어요. 운전석 쪽 도어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전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색상이 그레이색 색상으로 보이네요. 상당히 이쁜 것 같아요. 이 색상이. 그리고 이쪽에 비늘이 있는데 여기에 앰비언트가 나오겠죠. 운전석 시트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퀼팅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 그리고 버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버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걸 다시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무릎 뒤쪽을 받쳐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동으로 변경이 된 것 같네요.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고 아래로 위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좋네요. 자, 이렇게 운전석에 착석을 해봤습니다. 운전석 시트에 앉아보니까 조금 딱딱한 감은 들어요. 되게 푹신푹신하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조금 받쳐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자신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양 사이드라든가 허리 받침이라든가 이렇게 무릎 뒤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신에 맞게 조절을 잘하면 굉장히 편한 승차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핸들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투톤으로 되어 있네요. 블루 색상하고 그레이 색상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핸들의 느낌은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색상이 이렇게 밝은 색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버튼들 그대로 다 있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계기판은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식의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계기판에서 내비게이션 쪽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형태로 변경이 되어 있어요.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기판이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있고 요 내비게이션 쪽이 조금 작은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일자로 쭉 이어지면서 굉장히 큰 형태로 변경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중으로 바람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가로로 변경이 되면서 얇게 들어간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공조 컨트롤 장치 같은 경우에도 터치 형태로 변경이 되어 있고요. 공조하고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컨트롤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하이그로시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문이 조금 많이 남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쪽에 열선하고 통풍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눌러서 열게 되면 이 안쪽으로 무선 충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는 이 한쪽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USB 단자들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뚜껑을 닫을 수 있어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보이네요. 기어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렇게 돌리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EV9 같은 경우에는 핸들 뒤쪽으로 기어 시프트가 들어갔는데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쪽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돌리는 형태의 기어 시프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터레인 모드라고 하는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여러 가지 버튼들 모여져 있어요. 그 옆쪽으로 컵홀더 이렇게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지문 인식 센서, 키가 없어도 지문으로 시동을 걸고 할 수 있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그 뒤쪽으로 센터 콘솔 스토리지 박스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박스 하나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크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 굉장히 많이 짐을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 잘 안 나오죠. 자, 그리고 글로브 박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뭐 크게 다르거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조수석 시트도 보게 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조수석 시트에도 무릎 뒤쪽을 받쳐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뒤쪽 2열로 왔는데요. 도어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 컵홀더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햇빛 가리개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6인승 시트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트 뒷판을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의자를 앞쪽으로 이렇게 당길 수 있도록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3열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눌러 보시면 이렇게 접히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버튼이 어깨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앞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앞좌석을 제가 앉는 정도로 설정을 했고요. 2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쪽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 공간이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탑승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공간이 되는데요. 주먹은 들어가지 않고 한 반주먹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발을 집어넣을 수 있어서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2열을 가장 뒤쪽으로 하면 이 정도의 공간이 남게 돼요. 주먹이 한 2개 반 정도 공간이 만들어지네요. 상당히 넓어요. 3열에 사람을 태우지 않을 때는 이 정도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등받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뒤로 눕힐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편한 자세로 뒷좌석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열 쪽에도 송풍구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시거잭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220V, 200W까지 사용할 수 있는 220V 구멍도 되어 있네요. USB 충전 단자는 이 앞좌석 시트 뒤쪽 옆구리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양 옆으로 총 2개가 마련이 되어 있네요. 자, 이번에는 3열 쪽에 탑승을 해봤는데요. 3열 쪽도 그렇게 답답한 감은 아니고요. 그런데 약간 허벅지 부분이 상당히 뜨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오래 앉아있으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에도 조그맣게 창이 있어가지고 시야 쪽에서는 그렇게 답답한 감은 보이지 않고요. 2열 좌석을 가장 앞쪽으로 했을 때 무릎 하나 정도 이렇게 나오는 공간이 있어요. 3열에 사람을 태울 때는 2열 좌석을 조금 희생해야 되는 그런 점도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페이스 리프트된 소렌토 차량 확인해 봤는데요. 이전보다 상당히 부드러워진 느낌으로 변경이 된 것 같고요. 양 옆으로 끝까지 몰아붙인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 이 차량을 더욱더 크게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그레이 색상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소렌토 구매할 만한 차량인 것 같아요. 가격이 조금 높다 보니까 가격적인 면에서는 힘든 점도 있을 겁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산타페 같은 경우하고도 크게 크기에서는 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산타페가 조금 더 크게 나왔다고는 하는데 실제 소렌토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하신 분들이 이 소렌토 차량 구매하셔서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